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1956년생 단독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었는데 지난 2월 3개월 만에 기초연금에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69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가까운 친구들 보면 저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 다 받고 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탈락한 사람은 언제 또 재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연금 기준액이 18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바로 재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올해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라고 하던데 뭔 놈의 기초연금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참.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네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한 해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30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거나 감액되었는데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계산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한 번 탈락하면 재신청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다면 이 연금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69만 원에서 2022년 180만 원으로 11만 원 인상되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1년 270만 4천 원에서 288만 원으로 17만 6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당연히 연금 기준액이 인상되겠죠. 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매년 1월에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셔서 내가 새롭게 바뀐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언제든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까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지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2022년 현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지인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나누다 보면 거짓 정보가 진실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 2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말들부터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월급 2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7만 9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아주 많지 않으시다면 기초연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 받으신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30만 7,500원의 50%인 15만 3,750원까지 감액당할 수는 있습니다. 3.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임대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므로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 무조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편법과 자녀 리스크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분들이 하시는 가장 흔한 편법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은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재산의 거래 내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자녀 리스크인데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해주고 모두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가장 큰 적은 자녀 리스크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복지로 모의계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센터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의 조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센터 담당자 말을 믿고 재신청은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내일 당장 재신청해야겠어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즉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